육군 대장 출신이자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지내신 김병주 의원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사성장군 출신이라서 저희가 지난주에 모셨는데 그때 이제 이전 비용이 1조 육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언론에 많이 이제 거론되던데 1조가 과다 계산된 거 아니냐. 네. 너무 과장한 것이다. 당선자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언론에서도 1조의 근거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1조라고 말하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걸 좀 자세히 다시 여쭤보려고 모셨고요. 예. 그 이전에 주말에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그 집무실 이전에 가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조감도 하나 걸어놓고 예.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전문가로서 그 브리핑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런 대목이 있었나요? 네. 한 세 가지 대목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요? 예. 첫 번째 합참은 예. 연합사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안 들어가서 공간이 많다. 예. 연합사가 들어가기로 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2013년 12년도에 합참이 그 건물을 지어서 들어갈 때는 예. 전작권 전환 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연합사가 해체하고 우리 한국군 합참에서 전시작전권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예. 그럼 미국하고 사이에 협조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하. 협조하는. 그 예. 협조단은 8층 건물만 쓰기로 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완스타로서 합참 전략기획 차장을 했을 때 아하. 수없이 토의를 했습니다. 실무자셨군요 그때. 예. 그래서 연합사가 들어가기로 해서 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다음에 아니고. 합참에 공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예. 알려줬을 텐데 당선자한테 네. 뭔가 어설프게 알려준 거군요. 그렇죠. 어설프게 알려준 거죠. 그 당시에 실무를 하셨던 예. 의원님으로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게. 예, 그때 저는 뭐 의장님이나 많은 토의를 했죠. 사무실 배치 갖고도.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연합사가 들어가기로 됐다가 지금은 평택으로 가니 예. 공간이 많이 있다. 합참에는 사무실 비어있는 공간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예, 그 당시 2012년도 들어갔을 당시도 그 이후에 부족해서 옆에 또 빌딩을 하나 지었어요. JWAC라고 해서 전쟁 모의센터를 거기도 200, 300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잘못된 정보를 당선자한테 주고 있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현재 사항도 잘 모르고 네. 과거 사항도 잘못된 판단인 거죠. 히스토리가 그러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방이 많이 비었다라고 말하지만 히스토리도 틀렸고 예. 방이 비어 있지도 않다. 네. 예. 그 다음에 안보 공백이 없을 것이다. 예. 안보 공백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그 예를 들면은 이동을 갑자기 했을 때 네.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경우도 축소한다고 하잖아요. 8km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나오셨을 때 그리고 두 단계가 있는데 네. 이제 8km로 늘려야 된다. 네. 그렇다면 강남, 서초 다 들어가던데. 예, 다 들어가죠. 그래서 3.7km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예. 그러면은 안보 공백이 생기죠. 고도 제한도 더 이상 규제 안 하겠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안보 공백이 없다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이전하는 과정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냥 일반 가정집도 예. 이사를 갈 때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공백이 있고 업무에도 휴가를 내서 가야 되잖아요. 특히 군의 이사는 그냥 단순히 직기류 이사가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C4I에서의 지통제 통신 체계를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C4I라는 게 뭡니까? C는 이제 지휘할 수 있는 망들 있잖아요. 예, 청소 지휘할 수 있는 망, 예. 전시 전시 지휘할 수 망, 한미 연합망 뭐 아주 복잡한 여러 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화 체계가 아니라 군 내에서 쓰는 어떤 통신망인 거죠. 지휘 통제 통신이라고 해서 예. 요새는 전쟁을 네트워크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게 컴퓨터와 인터넷과 모든 게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하죠. 그래서 국방부가 이번에도 보면은
단순히 이사하는 거는 496억 중에 118억으로 했어요. 예. 이사한 다음에 그런 걸 정상화해야 되잖아요. 예, 예. 정상화하는 데는 한 300에서 400이 더 들 것이다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그 알려주세요. 그 이전하게 되면 그 군 봉안 시설들 이전하게 되면 우선 거기 공사 들어가는 민간인들 다 신원 조회를 해야 되는데 예, 당연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1급 비밀들 해당되는 시설물 옮길 때 이렇게 급하게 하면 신원 조회할 시간조차 없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네. 또 한 가지 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그 아무도 모르는 그 급비에 해당되는 통신 시설들 그 네트워크를 옮길 때 바로 전 세계 스파이들이 그 한국의 그 보안을 노리게 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네, 두 가지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군공사는 비밀 건물은 보안 업체를 정하고 그 들어오는 노동자들이나 근무자들은 전부 신원 조회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취약점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비용 얘기를 해보죠. 비용 예. 얘기. 예. 그 1조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큰 틀에서 그냥 1조라고 말씀하셨는데 1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1조는 보십시오. 조망도 봤을 때 예, 조망도. 예, 그 윤석열 당선의 조망도 설명했잖아요. 예. 그 앞이 공원으로 쫙 펼쳐지고 그 담도 없더라고요. 담도 없잖아요. 예. 그 앞에는 수많은 건물이 있어요. 수송대, 서울사무소, 시설본부, 헬기장, 통신단 이런 걸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면. 예. 그럼 그런 부대들이 그런 부대나 부서들이 다른 데 옮겨가서 할 건물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10개 부대 이상이 있고요. 10개 부대. 또 청와대 주변을 경계하는 우리 그 연대 규모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대들을 또 옮겨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많은 부대들을 옮겨오면은 지금 사실 국방부는 어디도 남는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공간이 꽉 차 있는데. 예. 남는 공간은 폐 건물밖에 없어요. 철거를 앞둔. 예. 그러니까 새로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새로 지어주는 신축 비용이 최저가 그겁니다. 땅을 산다든가 울타리를 만드는 것 빠진.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내놓고 있잖아요. 합참 이전하는데 뭐 1,200억 든다. 예. 그 10개 이상 부대 중에 한 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인수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인수에 그다음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 하나만 얘기한 것이죠. 그 하나도 문제가 있죠. 1,200억 합참 이전하는데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합참이 10년 전에 합참 건물을 지을 때 예. 1,720억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그만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옮길 때 최소한 2,200에서 한 3,000억이 든다 하더라고요. 현 수준 정도 건물을 지어도. 그러니까 지금 예. 합참 건물을 1,200억 정도 든다라고 네. 인수위 측에서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예. 처음에 496억만 예. 말하다가. 근데 합참을 2013년에 지을 때 이미 1,750억이 들어갔다. 1,720억. 20억이 들어갔다. 예. 그러면 거의 10년 지났으니까 예. 물가 상승률 곱하면 한 2,200억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니까 2,200억에서 3,000억이 든다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또 그래서 최저치를 한 겁니다. 저거 이게 2,200억. 합참 건물 하나만 따져서 그렇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개 부대 이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령부도 있고 뭐 여러 그 조사본부도 있고 이런 심리 전단도 있고 이런 부대도 다시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물이 사라졌으니까. 예. 국방부 본청은 얼마나 들어간 건물입니까? 비용이. 그건 20년 전에 지었는데 예. 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본청이요? 예. 2003년도에 완성됐고 20년 전에 600억인데 그것도 지금 그 정도 규모를 지으려면 한 2,200억은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비용이거든요. 이 1조의 투산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얼마가 들었냐 그 당시에. 예. 왜냐하면 그런 수준의 건물이 다시 지어져야죠. 예, 최소한 현 수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낮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따 흩어졌다가 예. 어딘가에 다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임시로 막 가 있는 겁니다. 임시로 막 흩어놓는 거잖아요. 흩어놓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건물을 지어서 다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근무 지원단도 있잖아요. 네. 거기는 얼마나 들었던 겁니까? 지금 이제
있다고 하는 부대에 국방부 근지단은 2012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예. 1,130억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예. 이게 계산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죠. 지금 있는 각종 건물들이 네. 당시에 얼마가 들어가서 지어졌느냐 곱하기 네. 물가 상승률만 네. 해도 단순 추산이 되는데 네. 그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건물만 짓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가죠. 울타리도 하고 보안시설도 하고 뭐 그런 소요까지는 포함을 안 한 겁니다. 제가 추산한 1조 1천억 원. 그래서 훨씬 더 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때 이제 예. 다 딸린 군인 가족도 4,000명 가족들 예. 복지시설 식당도 만들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울타리도 군 울타리도 만들고 정문도 만들고 이런 거는 국방부에 포함을 안 한 겁니다. 몇 명이 근무하죠?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국방부 지역에 네. 한 4,000명 이상이 근무합니다. 그 안에. 그럼 가족들까지 하면 만 명이 예. 뭡니까? 훌쩍 넘어가네. 그 그렇죠. 사람들의 이전 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그분들의 가족 이전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인수에는 거죠. 안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은 했습니다. 청와대 경호부대도 옮겨가야 되니까 그 경호부대가 옮겨올 건물이 또 따로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기존의 국방부 건물하고는 상관없는 건물이라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하여튼 국방부 내에는 네. 여유 사무실은 없습니다. 어딘가 밀어내고 이렇게 하든가 한 5명 있었는데 7명, 8명 쓰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옛날에 방사청 이전한데 폐건물로 들어가는 부서도 많습니다. 거기는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이제 2, 3년 후에 철거를 앞둔 건물입니다. 폐건물. 예, 그런데도 들어가야 하니까 참 심각한 것이죠. 어제 저희가 이석주 전 국방정책실장 모시고 그런 얘기 하다가 시간 부족해서 다 못했는데 이거 추가로 여석주 죄송합니다. 예, 예. 여석주 그 국방부하고 네. 합참이 따로 떨어져 있는 나라는 합참이 있는 나라 중에는 없다. 네. 군령의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 모든 합참이 있는 국가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이 같은 공간에 있다. 예. 뭐 모든 나라라고 했으니까 예외가 없나 보죠. 그럼 우리도 국방부와 합참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왜냐하면은 우리 군에서 제일 존재 이유가 전쟁을 막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승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전하는 군령권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또 서포트하는 군정과 군령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군령은 이제 작전할 때 전쟁하면 작전을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군사 명령이네요. 군정은 네. 인사 군수 같이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예. 실제 작전 예. 이 두 가지를 군령과 군정이라고 구분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군령권에 있는 개선이라고 하면은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그다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합참의장은 군령권만 있기 때문에 군정권이 없습니다. 장관은 두 개 다 통제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각군 총장한테 같이 있으면 야 이거 지원해라, 해군 총장은 이거 지원해라,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국방부하고 합참이 같이 아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은 행정과 예. 그리고 군사 작전 명령을 예. 둘 다 다루는 것이고 예. 합참이나 각군 각군 총장은 군정. 총장은 군정, 예. 군사적 명령만 예. 다루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위에 통수권을 가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사태에 군의 명령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의장에게 바로 전달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네요. 그래서 대다수는 대통령하고는 따로 분리하고요. 아, 왜냐하면 같이 세 분이 같이 있으면은 그렇죠. 너무 취약하게 되는 거죠. 너무 위험하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하고 국방부 합참의장이 같은 건물 비슷한 지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회의할 때는 같이 있을 수 그래서 지금 있지만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네요. 네. 대통령과 국방장관하고 군 지휘부를 다 같이 그래서 인수위에서 보니까 문제의식을 느껴서 합참을 뭐 남태령으로 옮기겠다 장기적으로 예. 하는 그러면 국방부 장관하고 또 합참의장이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를 노정을 하고 있죠. 예. 참 문제가 많다는 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이 같이 있는 어딘가에 다 이런 시설들 지금 있는 시설들을 통째로 새로 지어야 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1조가 넘을 것이고 네. 그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네. 근데 왜 안 들어간다고 하느냐. 앞으로 아마 인수해서 하나하나 풀 겁니다. 이번에 합참 1,200억, 그다음 사이버사 얼마 뭐 이렇게 이것이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합참 1,200억도 이미 2013년에 1,700억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게 과소 추정된 거네요. 네. 자, 또 나오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자, 오늘 비용 관련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범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법적인 쟁점 좀 짚어보겠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이시죠. 박지원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빚을 바랍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네. 인수위에서 예. 어제 청와대 NSC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할 게 아니다 하고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수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표현도 저는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수위에 애초에 이 군 통수권자가 하게 돼 있는 부대 이런 중요한 부대 이전에 대한 결정 권한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보면 인수위법에 제7조에 그런 범위를 정해놨는데 그 범위가 자체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동을 하면 모르겠는데 부대가 지금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용산으로 감으로써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상의 국군 통수권, 부대 이동도 국군 통수권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또 인수위법의 범위도 벗어났고 법상으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빈 건물에 들어간다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빈 건물이 아니고 도미노식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부대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NSC에서 이 부분 좀 고려해봐라라고 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군 조직법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국군조직법에 보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를 하게 되는데 군대의 이동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당선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려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당선자가 대통령을 만나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이전에 그 명령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는요. 당선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아예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없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을 했는데 네. 그 언론에서는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정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NSC에서 회의를 했더니 이렇게 조속하게 이전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하고 제동을 건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당선자가 이 일을 본인 뜻대로 하려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본인이 군 통수권자가 된 이후 국군 조직법상에 의해 그런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하려면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 권유를 해가지고 지금 결정을 받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본인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자, 브리핑이나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것은 군 관련 법률에 저촉되겠는데 하는 대목은 없었나요? 일단 브리핑할 때 뭐 벙커 위치하고 뭐 이런 걸 좀 짚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여진이 있는데 근데 그 조감도가 너무 엉성합니다. 정확하게 뭐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 앞에 건물도 지금 김병주 의원 얘기한 것처럼 건물도 엄청 많거든요. 저도 건물을 오래 봐가지고 그게 다 빠져 있고 이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 소지는 있지만 뭐 정확하게 따져보면 범죄가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엉성하게 그냥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뭐 언론이나 또는 뭐 온라인상에서는 벙커 위치를 누설하면 어떻게 하냐. 거기 안 있어요. 네, 국보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소지는 있는데 그게 예. 소진이 있는데 워낙 엉성한 조감도여서 감도니까 네, 예. 그렇게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제가 알기로는 뭐 거기 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당사자가 그 어떻게든 이사 간다고 결정하고 이사 가라고 해버리면 권한이 없는데 네. 그럼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 이거 뭐 이사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지금 문제고요. 예산도 국무회의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참. 법 정도는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 이사 자체가 안 됩니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금 496억 신청한 상황인데 네. 그거조차 통과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를 여기다 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인수위법상으로는 그 선례상으로 쓸 수 있는 비용 약 20억 정도 이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을 쓰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 대통령, 현 정부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만 열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승인받아야 될 예비비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국군 네. 조직법상의 국군 통수권으로 부대 이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안 되는 거네요. 예. 법적으로. 돈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힘든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만약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라면 어제는 안 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으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좀 안 우려해달라고 된다기보다 된다고 하는 우려해달라고. 이유를 좀 들어보자. 예. 예. 오늘 박수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예. 어떻게 된다는 건지 된다는 이유를 좀 들어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